너도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봐. 부딪혀봐. 절대 실패란 건 없어. 무조건 해보는 거야. 한번 도전해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용음악 입문자를 위한 기초악전 저자 홍순만입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동영상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은 다 이미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강의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책 표지에 보시면 말이죠. 여기 요 밑에 이렇게 아주 무서운 글을 써놨는데, 이 책으로도 안 되면 음악 공부 포기하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기초악전은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악전 외에도 또 그 실용음악을 하기 위한 그 코드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책 내용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 믿고 꼭 이 책으로 악전 공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실용음악과 입시생, 그 다음에 또 이런 대중음악이나 우리 또 교회의 가스펠이나 이런 교회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기초를 정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할 대상들은 실용음악과 입시생,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데 찬양단, 반주자, 또 기초를 정리해야 될 성가 대원들, 또 기타 취미로 음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용음악 쪽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 전통 클래식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뺐어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빼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연습 문제를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기초 악전의 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음정입니다. 음정 대부분 음악 공부를 좀 시작할 때 이게 이제 공부를 쭉 해오다가 음정 딱 들어오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음정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책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연습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음정이 몇 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거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연습 문제를 풀다가 저절로 익혀지도록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억을 하는데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나오는 연습 문제들을 그냥 푸시면 돼요. 그냥 푸시면 저절로 익혀지게 그렇게 해뒀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음정 확실하게 익히시고 음정을 익혀야만 그 다음에 무슨 화성학을 공부하고 화성학 공부하려면 또 코드 알아야 되죠. 코드를 익히고 또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음정을 알고 난 뒤로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정은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익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으로 하시면 음정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우리 여기 첫 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차례에 원리를 알고 기초를 다지는 편 해놨어요. 이런 제목들이 좀 색다르죠. 자, 이 원리를 알고 기초를 다지는 편, 이것은 여기 두 번째 보면 죽어도 알고 넘어가야 하는 한 편,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면 얻기 힘들어가는 편,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편, 이렇게 네 편으로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원리를 알고 기초를 다지는 편은 죽어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편,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다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어도 알고 넘어가야 하는 편, 이게 이 책의 본편이에요. 본편인데 이 본편을 알기 위해서는 요 앞에 원리를 알고 요 파트를 알아야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에 이제 원리를 알고 기초를 다지는 편이 있고, 죽어도 알고 넘어가야 하는 편. 이게 이제 이 책의 그 중심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각족의 이름을 이게 뭐 죽어도 알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알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책의 그 편집 순서상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 사실은 요 게이름 내용은 알면 얻기 힘들어가는 편, 여기 들어오는 게 맞아요. 사실은 뭐 알면 굉장한 힘이 되는 거고, 모르면 좀 답답한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요 이제 순서상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요거. 그래서 각종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음정.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음정은 음정을 익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음악 이론 공부는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음정 익힐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이 연습 문제 많이 넣었습니다. 자, 알면 얻기 힘들어가는 편. 이거는 기초 악정 과정은 아니에요. 요거는 코드니까 사실은 화성학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 넣어뒀어요. 덤으로 넣어뒀어요. 악정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실용음악 쪽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실용음악 공부하면서 이제 뭐 화성학은 틀림없이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성학을 배우기 위해서 코드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 부분을 넣어뒀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코드의 공식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넣었어요. 지금 보면 다른 이 여러 가지 책들에서 보면 말이죠. 코드를 뭐 사마음 같으면 뭐 단삼도 장삼도 단삼도로 쌓으면 메이저고, 뭐 단삼도 장삼도로 쌓으면 뭐 그 마이너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코드 다 외우려면 수백 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거 아주 미련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게 옳은 방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코드 공식, 이 책에 나오는 딱 한 페이지 있어요. 한 페이지. 이 코드 공식 요거 한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모든 코드들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책으로 코드만 하나 확실히 익혀서도 여러분들은 뭐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알면 얻기 힘들어가는 편에서
코드를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이거는 덤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음김. 요 조음김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악보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소리를 못 낸다. 좀 낮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악보를 어떻게 옮겨서 적는지 그런 거. 또는 조음김 악기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악기들 그래가지고 트럼펫, 뭐 색소폰, 클라리넷 뭐 이런 악기들, 이쪽 악기들을 피아노하고 같이 연주를 하면 이 음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음이 안 맞는 그런 악기들은 악보를 어떻게 옮겨 적어야 음이 맞는지 그렇게 이쪽을 하는 방법, 그것이 조음김이죠. 그래서 이런 건 알면 괜히 자랑스럽죠. 그죠? 그래서 알면 얻기 힘들어가는 편 여기다가 조음김 넣어뒀어요. 자,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편. 여기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클래식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법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클래식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일반 실용음악 쪽에서는 별로 안 쓰이는 그런 음악 용어들, 연주 기호 이런 것들을 이쪽에다가 이것도 사실은 덤으로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죽어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편하고 그 다음에 알면 얻기 힘들어가는 편, 요 두 편이 이 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음과 음악. 음과 음악. 자,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음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알기 위해서는 뭐야? 먼저 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음의 정의. 물체에 힘을 가해 생긴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전해지는 소리를 음이라 한다. 물체에 힘을 가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 이때 생기는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여기 공기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전해지는 요것을 소리라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야? 어떤 물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물체의 힘이 가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진동을 전해주는 매체,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이 저 우주에, 진공에서는 아무리 물체에다가 진동을 줘도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물체, 거기에 가해지는 힘, 전해주는 매체, 공기, 그리고 듣는 귀. 뭐 귀 안 들리면 또 못 듣죠. 자, 그것을 소리라고 하는데 요 소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를 우리가 헤르츠라고 한다. 이거 왜 주파수 헤르츠 방송에서도 93.1MHz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헤르츠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1초 동안에 요런 파형이 몇 개인가 얘기해요. 1초 동안에 100분을 움직이면 100Hz, 1초 동안에 50번을 움직이면 50Hz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요렇게 움직이는 진동의 수를 사람이 무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 주파수 대역을 가청 주파수라 그러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20Hz에서 20,000Hz 정도를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0Hz라는 거는 아주 좀, 그러니까 뭐, 바람에 슬쩍 날리는 무슨 뭐, 낙엽 소리라든지, 무슨 뭐, 하여튼, 귀가 아주 좋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저음이에요, 저음. 그 다음에, 20,000Hz는 아주 높은 소리 있죠. 아주 높은 소리. 삑 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거의 못 들어요, 저런 소리는. 근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저 20,000Hz를 들을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이 요 20Hz에서 20,000Hz 사이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음악에서 쓰이는 그 헤르츠는 굉장히 좁아요. 한 요 정도 사이. 30, 한 4,000 정도. 요 정도 사이를 음악에서 써요. 그래서 피아노의 저기야 맨 아래에서 맨 꼭대기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좁죠. 요 사이에 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음악을 지금까지 수천만 곡을 만들어낸 거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1초 동안에 막 움직이는 그게 아니고 어떤 물체에다가 이렇게 힘을 가해서 들려지는 그것을 음이라고 그러는데, 음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특성. 그 특성을 살펴보면, 음의 4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세기, 강약, 강하고 약하고, 그것은 파형의 크기와 관계 있습니다. 크기와.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크게 나면 이게 막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계 있잖아요. 오실로스코프 같은데 이런 게 보시면 하면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작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진폭, 이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걸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난다. 우리 뭐 크고 적고 악기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적고 크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음의 높이는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 아까 제가 여기서 20Hz에서 여기 뭐 20,000Hz 그랬는데 진동수가 낮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는 뭐예요? 결국 헤르츠가 높다는 거예요. 헤르츠가 저기 높다는 거고, 베이스는 뭐예요? 헤르츠가 낮다는 거예요. 낮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르츠는 뭐예요? 1초 동안에 움직이는 진동의 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단위 안에서 이게 크면 소리의 크기가 강하고 약하고를 얘기했던 거고, 진동수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낮은 소리, 이건 높은 소리,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길이. 자, 이렇게 움직이든 높은 소리든 낮은 소리든 어떻게 길게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긴 소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짧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의 특성에는 길이라는 거는 진동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빛깔. 자, 우리가 말이죠,
눈을 감고 있어도 사람의 목소리, 그러면 아는 사람이면, 아, 저건 누구,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악기도, 아, 저거는 색소폰 소리, 저거는 트럼펫 소리, 저거는 뭐 피아노 소리,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알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빛깔이에요, 빛깔. 음의 빛깔. 음의 빛깔은 뭘로? 왜 차이가 나나 하면은, 진동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악기는 이러한 모양의 사이클이 생긴다면 어떤 악기는 이런 모양이 생기는 것처럼 이 모양이 달라요. 진동의 모양이. 이 모양 때문에 각 사람별로 각 악기별로 이런 색깔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 뭐야? 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진폭은 강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음의 높이는 같은 시간 안에 흔들리는 주파수에 따라서 음의 높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음의 길이는 뭐야? 진동 시간이 얼마만큼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빛깔은 진동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런 네 가지의 특성을 음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런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이 음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서 이제 음악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음악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볼까요? 9페이지. 음악이란 음을 재료로 해서 지금까지 말한 요런 특성을 가진 이 음이라는 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 청각적 예술이다. 그죠? 시간이 흘러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음악이라는. 그죠? 딱 정지되어 있으면 모르죠. 시간이 흐름으로써 비로소 여기에 뭐 띵딴이 나오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시간적, 청각적 예술이다. 음악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음이라는 거에서도 그런 네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음악에도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뭐야 보니까 리듬, 멜로디, 화성, 이 세 가지를 음악의 3요소라고 그러는데, 리듬이라는 건 뭡니까? 길고 짧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 미미 파솔솔 파미레 도도레 미미레레 미미 파솔, 만약에 같은 길이로 똑같이 간다면 음악이 곤란하겠죠. 그죠? 미레레 미미 파솔 이렇게 가니까 그 길이에 길고 짧고가 있으니까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듬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멜로디는 음의 높고 낮음이죠. 높고 미미 파솔 했는데 미미 파솔 솔 파미레 도도레 이렇게 만약에 변화가 없이 그냥 리듬만 있다면 이것도 또 곤란한 거죠. 그래서 멜로디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음악의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화성이라는 것은 화성이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단순율 멜로디만 가지고도 음악하면 되죠. 옛날에 우리 그리고리안 성가 같은 거 보면 그냥 단순율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밑에 이렇게 반주가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필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화성이라는 것이 3요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멜로디가 한 개의 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건데 그 밑에 다른 음들이 같이 동시에 울리는 요 상태를 우리가 화음이라고 그래요. 2개든 3개든 4개든 동시에 음이 울릴 때 요거를 우리가 화음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동시에 울리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요런 것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화성. 이렇게. 그래서
이 음악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리듬, 멜로디, 화성 요 세 가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또 너무 길게 떠들면 또 여러분들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 마칠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음악 공부하는데 도대체 음이라는 게 뭔지, 근데 요런 음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음악을 만들어 가는데 그 음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오늘은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음자리표와 보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